어머, 81세의 치매 환자라며? 이게 말이 돼? 60년이나 쉰 사람이 무슨 연주를 한다고? 환불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SNS에서 화제됐다고 이런 공연까지 하는 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저 나이에 무슨 연주야? 손도 떨리실 텐데. 농담 아냐? 진짜 웃기네. 우리가 봉이야. 저러다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조용히 좀 해주세요. 60년 전 파리 콩쿠르의 전설이신데. 전설? 지금은 그냥 치매 걸린 할머니인데? 우리한테 돈 받고 이런 거 보여주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서자 여기저기에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연주가 시작되자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천재적 재능으로 세계적 콩쿠르 입상을 휩쓸던 바이올리니스트 오정희 씨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시내 어느 가정집. 정희 할머니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바이올린을 닦고 있었습니다. 81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손길만은 여전히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에는 1960년 파리 국제 콩쿠르 입사 스티커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오정희 양의 연주는 마치 천상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예술을 목격했습니다. 파리 콩쿠르장에서 울려 퍼졌던 심사위원장의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23,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꿈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6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정철 씨, 난 당신과 함께하는 게 더 행복해요. 음악보다도. 무역업을 하던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파리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연주회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음악을 접었고 사랑을 선택했죠. 세계 무대를 향한 꿈보다 사랑이 더 소중했습니다. 정희 씨, 정말 이래도 될까요? 당신은 천재라고들 하는데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될 거예요. 시간은 흘러 아들 민우는 외국계 기업 임원이 되었고 막내딸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그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식들과의 거리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특히 며느리 현숙의 차가운 시선이 가슴 아팠습니다. 지난주 손주 유나의 피아노 발표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기 구석에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앞에 계시면 다른 학부모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희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구석자리로 향했습니다. 손주가 연주하는 쇼팽의 왈츠를 들으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했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손주 유나가 달려와 물었을 때 그녀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유나가 정말 잘했어. 할미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며느리 현숙은 얼른 손주 유나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들어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 전에 먹은 약을 또 먹으려 할 때가 있었고, 가끔은 손주 유나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머니, 이 그릇들은 왜 다시 꺼내 놓으신 거예요? 며느리 현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멍하니 싱크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설거지한 그릇들이 다시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 방금 했었나? 어머니, 오늘 아침에만 3번째예요. 그리고 어제는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로 산책 나가셨잖아요.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되었고, 때로는 자신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그래. 알았어. 지금 갈게. 며느리 현숙은 전화를 끊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퇴근한 아들 민우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분명 치매예요. 어제는 제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도 못 썼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를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요양원은 어떨까? 아들 민우의 말에 며느리 현숙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더 잘 모시지 않을까요? 다음 날, 딸 미영의 집. 정희 할머니는 늘 그랬듯이 바이올린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아들 민우와 며느리 현숙, 그리고 딸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푸른 숲 요양원이라고. 아들 민우의 말에 정희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이올린 현에서 먼지를 털어내던 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요양원? 네, 어머니. 거기 가시면 전문가들이 잘 돌봐주실 거예요. 친구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 며느리 현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상념에 잠기는 듯 시선은 힘이 없었습니다. 알았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희한테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60년 전 음악을 포기하고 가정을 선택했던 것처럼 담담하게. 그러나 그 가정이 이제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며느리 현숙의 말에 정희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할머니. 푸른숲 요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호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의 귀에는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아들 민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정희 할머니는 자식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걸으며 정희 할머니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이제 이것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편히 쉬세요, 할머니. 문이 닫히고 정희 할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가족과의 이별도 서러웠지만 이제 요양원에서의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새벽 4시, 정희 할머니는 요양원의 작은 정원을 바라보며 바이올린을 닦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자랑이라는 옥자 할머니가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시골에서도 바이올린도 한다더니 그게 정말이었나 보네. 옥자 할머니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음악학원을 40년이나 했다고요. 바이올린이라면 이 지역에서 나를 모르는 간첩이에요. 옥자 할머니는 옥자의 음악교실로 요양원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새벽마다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 시골 할매가 진짜 시끄럽게 하네. 옥자 할머니는 복도를 지나는 다른 노인들에게 수군거렸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시골에서 소 키우다 온 할매처럼 보이던데 바이올린은 무슨. 정희 할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이올린은 우아하게 잡아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촌스럽게 하면 안 되죠. 급기야 정희 할머니의 연습 시간에 일부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아침부터 시끄럽게 연주하면 어떡해요? 여기가 시골도 아니고. 심지어 정희 할머니의 방에 걸린 옛 사진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어머, 파리 콩쿠르? 이런 촌스러운 분이? 아마 청소부로 갔다 온 거겠지. 요양원 직원들도 옥자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정희 할머니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제가 음악원 원장 출신이에요. 저 할머니는 제자도 못 될 실력이에요. 옥자 할머니는 요양원 행사 때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 할머니의 방에서 바이올린이 사라졌습니다. 며칠을 찾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봤어요. 그저께 쓰레기통에 버리시던데. 옥자 할머니의 말에 다른 노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소연이 CCTV를 확인했고 옥자 할머니가 몰래 바이올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악기는 제대로 된 사람이 가져야죠. 촌스러운 할매가 가지고 있으니 불쌍해서. 옥자 할머니는 당당했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바이올린 잡는 것 좀 보세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나 연주하지. 그로부터 한 달 후 지역 실버 복지관 연합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각 요양원을 대표하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푸른숲 요양원의 대표로 나서기로 한 옥자 할머니는 일주일 전부터는 아예 요양원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내가 우리 요양원의 자존심을 지켜야죠.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로 준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요양원 대표 옥자 할머니. 하지만 공연 당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옥자 할머니가 갑자기 지병인 어지러움증이 재발된 것입니다. 긴장되고 무리하게 되면 더욱 자주 발생하던 병으로 20여 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병이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점점 더 심해져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어떡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구리가 기권하면 요양원 전체가 망신이에요. 그때였습니다. 간호사 소연이 정희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정희 할머니. 할머니께서 연주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정희 할머니는 60년 전 파리 콩쿠르 결선 무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손이 떨렸었죠.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는 늙어 기억도 희미해진 할머니가 이런 큰 무대에 서도 될까. 하지만 요양원의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서는 공식 무대. 정희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짜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가슴에 담아두었던 그 선율. 이제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현을 다시 짚어봅니다. 무대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묘하게도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졌고 늘 한숨 쉬던 노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연주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분이 정말 요양원 할머니신가요? 청중석의 한 노교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중얼거렸습니다. 이 감동. 혹시 그때 그 오정희 씨가 아닌가? 옥자 할머니도 휠체어에 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시기나 질투가 아닌 진정한 예술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간호사 소연이 휴대폰으로 연주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분이 혹시 그 전설의 오정희 씨 아닌가요? 한 클래식 음악 마니아가 60년 전 흑백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파리 콩쿠르에서 같은 곡을 연주하는 20대의 정희 할머니였습니다. 세상에, 그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왜 갑자기 은퇴하셨을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옥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정희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무례했어요. 선생님께 큰 실례를 했네요. 정희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같이 연주해요. 음악은 서로를 위로하는 거니까요. 요양원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희 할머니의 바이올린 소리에 맞춰 환자들이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던 환자들이 평화로운 잠을 이루었고, 불면증 환자들도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에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원장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표회가 있은 후 어느 날 세계적인 공연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정희 선생님, 마지막이 될지 모를 전설의 무대를 세상에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요? 60년 만의 귀환, 잊혀진 전설의 부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의 마지막 무대. 오정희, 그녀는 왜 사라졌나? 각구 언론의 헤드라인이 전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며느리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파리 음악원의 은퇴 교수가 보내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연주를 계속했다면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음악은 명예가 아닌 사랑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세계 최고의 공연장 골든홀에서 특별 초청 공연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기억도 더욱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들 민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대에 올라도 될까? 정희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객석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취재진과 청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 81세의 치매 환자라며? 이게 말이 돼? 60년이나 쉰 사람이 무슨 연주를 한다고? 환불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SNS에서 화제됐다고 이런 공연까지 하는 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저 나이에 무슨 연주야? 손도 떨리실 텐데. 농담 아냐? 진짜 웃기네. 우리가 봉이야. 저러다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조용히 좀 해주세요. 60년 전 파리 콩쿠르의 전설이신데. 전설? 지금은 그냥 치매 걸린 할머니인데. 우리한테 돈 받고 이런 거 보여주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서자 모두들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60년 전 파리 콩쿠르 결선 무대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객석에서 손주 유나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기 봐! 손도 제대로 못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쩌나. 하지만 바이올린이 턱에 닿는 순간 첫 음이 울리자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60년 전 그 찬란했던 순간이 되살아났습니다. 온 공연장 안에 모든 청중들 가슴에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가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시절보다 더욱 깊어진 음색, 60년의 세월이 녹아든 감동적인 선율, 한음 한음에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악장이 끝날 무렵 객석에서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냉소적이던 표정들이 경외감으로 바뀌었고 무대를 향한 차가운 시선은 어느새 따뜻한 감동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눈앞에 지난 60년의 시간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파리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느꼈던 그 떨림, 처음 남편을 만났던 그 설렘, 사랑을 위해 바이올린을 내려놓던 그날의 아픔, 그 모든 순간들이 음표가 되어 객석을 채워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이올린 연주가 아니에요. 파리 음악원 출신의 평론가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인생의 드라마가 음악이 되는 순간입니다. 정희 할머니의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음색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치매로 잊혀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그녀의 손가락만은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객석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60년 전 파리 콩쿠르의 심사위원이었던 노 교수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그녀가 음악을 포기했는지. 그녀에게 음악은 결국 사랑이었던 거죠. 정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수십 년의 시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닌 깊은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81세 노인의 떨리는 손가락에서 나오는 음악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이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온몸은 이미 기억하고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친구로, 연인으로, 동반자로 같이 했던 바이올린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춤을. 그것은 마치 천상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저 연주, 제가 지금까지 들은 어떤 거장의 연주보다도 감동적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첫 걸음마, 딸의 첫 등교날, 손주의 첫 피아노 발표회,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누군가의 작은 탄성이 객석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가는 순간 정희 할머니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음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음악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박수로 시작된
기립박수가 이내 우레와 같은 환호성으로 변했습니다. 냉소적이었던 비평가들은 고개를 숙였고 비웃었던 관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이올린 연주가 아닌 한 인생의 완성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손주 유나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 현숙은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이런 분을 몰라보고 죄송해요. 아들 민우와 딸 미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임을. 이제 정말 행복하다. 정말이야. 정희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잃어버린 60년의 시간이 이 순간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되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이 꽃 좀 보세요. 제가 아침마다 물을 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며느리 현숙은 매일 아침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공연 이후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고맙다.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공연 이후 그녀의 기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유나가 음악 콩쿠르에서 1등 했어요. 며느리 현숙이 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처럼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대요. 이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해요. 정희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수가, 네, 어머니. 나 정말 행복했단다. 어머니. 음악을 포기했던 것도, 사랑을 선택했던 것도, 모든 게 내 선택이었어.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영국 BBC 방송에서 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세상이 어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이제 그런 관심보다 매일 아침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 선율이 더 좋았습니다. 요양원의 노인들은 이제 그녀의 음악을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곡을 연주하실 건가요? 간호사 소연이 물었습니다. 바흐. 내가 가장 사랑했던 바흐.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시면 어떠세요? 며느리 현숙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리어 정희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편하구나. 이곳에도 내 음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아름답게 물드는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도 화려한 무대도 아닌 가족들의 사랑과 이웃들의 미소가 그녀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정희 할머니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음악은 명예가 아닌 사랑이 되어 모든 이의 마음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새벽 4시. 하지만 오늘은 정희 할머니의 방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 소연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곳을 향했습니다. 바이올린, 내 바이올린.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길. 정희 할머니는 계속 바이올린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엄마. 며느리 현숙과 딸 미영이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아들 민우도 곧이어 도착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가족분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수가, 정희 할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참 좋은 며느리였어. 며느리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아, 네, 엄마. 이제는 웃으며 살거라. 내 미소가 얼마나 예쁜지. 딸 미영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우야, 네, 어머니.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못난 자식이었죠.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었어. 소연이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바이올린 가져왔어요. 정희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친구.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곡만.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정희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율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힘없는 연주였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갈 무렵 고마워, 모두들. 정희 할머니의 손에서 활이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정희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며느리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축복이었어요. 며느리 현수가.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마지막에 보여준 너의 따뜻한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했단다. 유나의 음악을 지지해 주렴. 그 아이에게는 진정한 재능이 있단다. 딸 미영아, 이제는 웃으며 살거라.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야. 너의 우울증도 이제는 치유되길 바란다. 엄마가 늘 지켜볼게. 아들 민우야, 너는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성공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란다. 그리고 우리 유나에게 할머니의 바이올린을 너에게 주려고 해. 이 바이올린에는 6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이제 너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렴. 음악은 결국 사랑이란다. 기교나 명성이 아닌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음악이야. 나는 행복했어. 음악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더 큰 음악을 얻었지. 바로 가족이라는 선율. 이제 나는 편히 쉬러 갈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주렴.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 우리 모두 함께 연주하자꾸나. 영원히 사랑하는 엄마가, 할머니가. 우리는
때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예술과 음악은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에 피어나고 그 감동은 영원히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억이 희미해져도 사랑만은 영원히 남는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늦기 전에 부모님께 연락하세요. 그리고 꼭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